자, 오늘은 시시비비는 올바로 가리되 약간 손해보는 결정을 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봉착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또 문제를 겪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오래 치료하신 분인데, 치료가 작년 언제부터 이제 뭔가 치료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게 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으로 한번 전원을 해드리겠다.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가 손 댔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제가 해볼 만한 건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원래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원 횟수가 길어지고 본인이 자꾸 피해자다 이러니까 이제 저도 기분이 상하죠. 나중에는 뭐 되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도 막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문제는 이분이 꽤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상도 많이 탔고 돈도 꽤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나이도 이제 80이 넘으셨죠. 상당히 많죠. 이런 분이 이제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고집을 막 피우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막 피우기 시작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죠. 괴롭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목청이 높아지고, 나이 80 넘으신 분이 아직 정정하십니다. 목소리도 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병원에 이제 자꾸 찾아와가지고, 찾아오면 1시간나 1시간 반씩이래 막 서로 막 핏대업까지 올려가면서 싸우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료의뢰서를 쓰면서 뭐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써달라고 막 이렇게 막 포함을 치고 안 간다 그러고 또 온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일단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써주고 보내긴 보냈는데, 이제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제 가슴 속에 원한이 남게 됩니다. 이 환자에게 큰 원한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자에 대해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는 뭐 어떻게 생각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환자도 저를 뭐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환자한테 되게 큰 원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든 간에 뭐 지금이야 뭐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똥꼬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일수록 자기의 행동을 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언가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슴속에 한이 남게 되고 원한이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제일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수록, 자기의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의 행동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아래 사람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가, 객관적인가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큰 원한을 지게 돼요.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없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아래쪽에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생깁니다. 자기는 힘이 빠지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생겨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는 말 중에 무릎팍도사에서 성시경이 했던 말이었던가 뭐 그럴 거예요. 성시경 아버님이 성시경한테 했던 얘기였던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시시비비 옳고 그름은 올바로 가리되 약간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손해보는 선택이라는 게 본인한테 약간도 그 당시에 본인한테 약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약간이 아니야. 약간 손해보는 게 조금 1이라도 손해보면 약간이 아니라 되게 커요. 근데 시시비비는 올바로 가리되 약간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데, 첫 번째로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렸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 거지. 맞고 틀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됐었네.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딴 데다 내가 다 뭐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성내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는 거야. 참 민망하더만요. 특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래도 비교적 올바른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최소한 어거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맞다고 생각할수록 자기가 올바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맞다고 한 건데 나중에 그게 틀린 걸 알게 되면 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습니다. 틀렸을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 틀렸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틀렸을 수 있을 때 약간 손해보는 선택이, 내가 틀린 선택을 해놓고 난 손해 1도 안 보면 나랑 갈등이 됐던 그 사람은 더 많이 손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그 원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묻어놓고 사는 거지만 다 그걸 다 표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 싸우지 못하고 A씨 뭐 이제 짧게는 A씨 더럽다 그러고 마는 거고 또 똥밟았네 그러고 마는 거지만 진짜로 안 좋아지면 이게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면 엄청난 원한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전 이번에 정말로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게 싸우면서 나중에는 나는 저렇게는 나이를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되 옳고 그름은 올바로 파악을 하되 약간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지켜주는 선택이 된다. 굉장히 유용한 삶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